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나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었다. 그 당시 나는 매일같이 활용하는 제품들, 즉 세제, 화장품, 심지어는 식기로부터 얼마나 많은 류의 화학물질을 접해 수있는지를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문득 친구가 보내준 환경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고 그제서야 나는 이 주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첫 번째 스텝은 정보 수집이었다. 나는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들에 어떤 종류의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우선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청소용품들이었다. 특히 염속의 세제나 강력한 오븐 클리너는 호흡기에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청소용품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나는 점차 식초, 베이킹소다, 그리고 천연 오일을 활용한 대체제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기억에 남는 순간은 처음으로 나만의 혼합물을 만들어 식탁을 닦아내던 날이었다. 결과물은 기대 이상이었고 나도 모르게 매일같이 구매하던 합성 세제를 점점 멀리하게 되었다. 두 번째 단계는 화장품이었다. 생각보다 많은 화장품들에 파라벤이나 프탈레이트 같은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나는 놀랐다. 더 충격이었던 것은 이러한 물질들이 장기간 쌓이면 호르몬을 교란시킬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이로 인해 나는 화장품을 선택할 때 성분표를 더욱 꼼꼼히 검토하기 시작했고 비교적 안전한 성분 위주로 이루어진 브랜드를 찾아 나섰다. 한 번은 나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몇몇 친구들과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는 서로의 경험담을 공유하며 좀 더 안전한 제품들을 찾기 위한 정보를 나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합성향료 대신 에센셜 오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패키징 없이 판매하는 제로 웨이스트 가게 추천 리스트, 심지어는 직접 천연 비누를 만드는 방법까지 다양한 정보를 나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식기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플라스틱 용기는 편리하지만 다혈실 비파와 같은 유해 물질이 방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스테인레스 스틸이나 유리 제품으로 교체하기 시작했다. 확실히 설거지할 땐 무겁긴 했지만 건강에 이로운 선택이라는 점에서 안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나의 일상은 점차 바뀌어갔다. 물론 처음에는 모든 변화를 한꺼번에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하지만 하나씩 작은 변화들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나는 보다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다. 여전히 완벽하진 않지만 더 이상 무죄의 상태로 머무르지 않음에 감사한다. 이러한 나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계속해서 더 나은 선택을 해나갈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사람들은 흔히 다이어트를 단기적인 프로젝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며칠 동안 극한의 열량 제한을 하고 원하는 체중에 도달하면 이제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런 방식은 요요 현상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올바른 생활 습관과 식단 관리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자신의 생활 패턴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루 동안 얼마나 활동적인지, 어떤 음식에 주로 의존하는지, 스트레스를 어디서 받는지 등 자신에 대해 잘 아는 것이 다이어트의 출발점이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그 이후에야 저녁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는 높은 열량의 음식을 섭취하기 쉽고 이는 곧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규칙적인 식사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이어트의 기본은 칼로리 섭취를 줄이고 소모량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은 건강에 해롭다. 대신 식단에서 가공식품을 줄이고 자연식품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이다.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많다면 가벼운 귤이나 과일로 대체하여 에너지를 보충하는 것이 좋다. 점심과 저녁에는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식사를 통해 포만감을 느끼면서도 영양소를 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음식 일기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매일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기록하고 그 음식이 나의 기분과 에너지 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적어보자. 이렇게 하면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식단을 발견할 수 있다. 더불어 음식 촬영 역시 유용한 습관이다. 음식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진정으로 먹고 싶은 음식을 선택하고 불필요한 간식을 피하게 된다. 운동도 식사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다. 무리한 운동 계획보다는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만약 헬스클럽을 가기 힘들다면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과 요가 또는 홈트레이닝을 병행하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다. 30분의 유산소 운동이라도 매일 하면 그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극대화된다. 또한 정신적인 요소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다이어트는 신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변화도 함께 이끌어야 성공한다.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통해 자신을 격려하고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자신이 즐길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 또한 다이어트의 원동력이 된다. 마지막으로 다이어트는 일시적인 목표가 아니라 평생의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는 것임을 기억하자. 식단과 생활 습관을 한 번에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작은 것 하나씩 꾸준히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욱 효과적이다. 이렇게 건강한 생활 습관을 확립하게 되면 다이어트가 더 이상 고통스러운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나의 일부가 될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매일 아침 알람 소리가 울리기 무섭게 스마트폰을 꺼내 메일을 확인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직장인 준수. 그는 그저 바쁘기만 한 나날 속에서도 업무와 건강을 모두 챙기고 싶어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았다. 아침은 대충 먹거나 때로는 아예 거르고 뛰쳐나가기도 일쑤였고 점심은 회사 근처 패스트푸드나 배달 음식에 의존하는 날이 많았다. 하루가 지나고 나면 피곤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점점 체력이 떨어져감을 느낀 준수는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선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가 첫 번째로 선택한 것은 바로 스마트한 식단이었다. 여러 책과 온라인 자료들을 조사한 끝에 준수는 건강한 식단이 어떻게 하루의 에너지를 좌우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바쁜 직장인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식단 계획을 세우기로 결심했다. 우선 아침 식사는 반드시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시간에 쫓기는 아침 복잡한 조리는 고사하고 간단하면서도 영양이 풍부한 것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그는 전날 밤에 오트밀과 요거트를 냉장고에 미리 준비해두는 방법을 선택했다. 바쁜 아침 그는 오트밀에 과일을 곁들여 빠르게 섭취할 수 있었고 이는 그에게 아침 시간의 여유를 선사했다. 점심시간에는 영양소가 균형 잡힌 도시락을 싸가기로 결심했다. 매주 일요일이면 그는 일주일치 식단을 계획하고 장을 보았다.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된 샐러드용 채소와 간단히 조리할 수 있는 닭가슴살, 그리고 퀴노아나 현미밥을 준비했다. 이러한 식단을 통해 준수는 점심시간에도 신선하고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었고 이는 오후 업무 효율로 직결되었다.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계획대로 되지만은 않았다. 업무에 치이다 보면 그도 모르게 퇴근 후 간단히 해결하고 싶은 욕망이 솟구쳤다. 그럴 때를 대비해 그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식사 대용 스무디였다. 여러가지 슈퍼푸드를 활용한 스무디는 배달 음식보다 경제적이며 건강에도 좋았으므로 특히 바쁜 날에는 진가를 발휘했다. 이런 식단의 변화 주기 시작하자 가장 뚜렷한 변화는 그의 에너지 레벨이었다. 간단히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식단이었지만 보다 더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제공했으며 오후 시간의 졸음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몸도 가벼워진 것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지쳐있던 업무 외에도 새로운 프로젝트를 능동적으로 추진할 힘이 생겼고 업무 효율성 역시 상승하게 되었다. 준수는 이제 자신의 경험을 주변 동료들에게도 전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역시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자신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증명했기에 자부심을 느꼈다. 그의 이야기는 빠르게 회사 내에 퍼지고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그의 식단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간단한 식단 변화가 자신뿐만 아니라 회사 전반의 분위기와 생산성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깨달은 준수는 만족스러웠다. 결국 건강한 식단은 단순히 개인의 건강을 넘어서 연결된 모두에게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준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삶을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네 번째 이야기한 때 나는 체중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살이 찌기 쉬운 체질은 아니었지만 애무적이지 않았던 건강 습관 때문에 어느덧 체중이 늘었다. 이런 나에게 체중 감량은 언제나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었다. 어느 날 나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체중 감량 방법에 대해 찾기 시작했다. 이 방법들은 단순히 살을 빼는 것이 아닌 건강을 유지하면서 체중을 조절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 먼저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칼로리 섭취와 소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었다.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소비하는 칼로리보다 적게 섭취하면 자연스럽게 체중이 줄어든다. 그래서 나는 음식 섭취를 줄이고 운동을 통해 소비를 늘리기로 했다. 물론 너무 극단적으로 진행하면 요요 현상이 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했다. 두 번째로 고단백 식단의 중요성에 관해 배웠다.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게 해주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 체중 감량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 나는 아침 식사로 계란과 그릭 요거트를 추가하며 점심과 저녁에도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선택하기 시작했다. 눈에 띄게 포만감이 오래가며 군것질에 대한 욕구도 줄어들었다. 또 다른 습관은 충분한 수면이었다. 수면 부족은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하며 이는 종종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나는 매일 밤 7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기 위해 노력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가지니 에너지가 더 높아지고 운동 효율도 상승했다. 물론 운동도 빼놓을 수 없다. 나는 주 5회 규칙적으로 운동을 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다. 이 운동 방식은 짧고 강렬한 운동과 휴식을 반복해 운동해도 칼로리 소모가 계속되게 하는 장점이 있다. 나는 헬스장에서 트레이너의 도움을 받아 나에게 맞는 히트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나 자신에게 지나치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려고 했다. 체중 감량 과정은 길고 어려운 여정일 수 있다. 나는 작은 성과에도 스스로를 칭찬하고 실패하더라도 좌절보다 배움을 얻으려 했다. 그 결과 나는 체중 감량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완전히 정착시킬 수 있었다. 이 긴 여정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체중 감량은 단순한 숫자를 줄이는 것 이상이라는 것이다. 이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과정이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을 따르면서도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